나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미 관계는 위태롭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국민도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죠. 이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한국의 방위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13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 원, 1년에 이 정도 돈을 내는 건 너무 터무니없다.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국민들도 상당수입니다.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많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 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참 많습니다. 이른바 보수 우파 중에도 말이죠.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14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는데 이 SCM에서 충돌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졌고요. 예정됐던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요, 사실 중국의 팽창과 여기에 맞물린 북한의 위협 때문입니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낼 필요 없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역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맞서서 주한미군을 더 훈련시키고 더 연습시키고 무기도 더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 방위비 분담금을 더 냅시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을 져야 한다. 아주 고상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본질은요,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위협입니다. 방위 분담금 인상은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팽창이죠. 도광양회라고 합니다. 발톱을 숨겨왔던 중국이 이제는 대국 굴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것을 1대1료라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은 최근 40년 동안의 대중 포용 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가치와 이익, value와 interest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충돌하고 있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복음주의자건 이른바 세속적 인본주의자건 중국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입니다. 경제에서 출발해서 안보로 확대된 것인데요.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비용과 참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대중국 봉쇄망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인도 태평양 나토를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그 유럽에 있는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디딤돌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 3개 나라가 추가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맹국인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죠. 지금 한국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면서 양다리를 걸쳐왔는데요. 이제 이게 안 먹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단순히 경제와 군사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 즉 보이는 측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도전, 이념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죠.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보면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처럼 인식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 공산당, CCP 이 두 개를 분리하죠. 마치 북한처럼 말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도 시진핑의 호칭을 국가 원수를 뜻하는 국가 주석,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공산당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총석이 제너럴 세크레터리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산당 지도자일 뿐이지 중국 전체 인민의 대변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0년 9월 1일 공개된 대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중국의 위협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람,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 방공체계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군함 350척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이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물량면에서 뛰어넘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00기가 넘고요. 향후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 정도를 미국이 쓰는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사례. 2019년 6월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또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압도할 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그 전쟁터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요. 경쟁 상대는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은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 이 보고서 내용에 나온 표현을 번역한 것인데요.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이것을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특히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강조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 바로 이것 때문이죠. 동맹국들이 참여해야 된다. 중국과 그 사냥개 노릇하는 북한을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도 참여하고 비용을 내야 한다. 또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짐 이노페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의 젠 리드 의원은 5월 28일 공동으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대폭 강화해서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러한 계획과 함께 상원 군사위원회는요, 이 계획에 2021년 회계연도 14억 달러에 이어서 2022년 회계연도까지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엄청난 예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자해서 중국을 막도록 공화당, 민주당 모두 합의했다는 얘기죠. 상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원의 군사위원회도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이라는 유사한 계획을 만들어서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이건 하원이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중국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별반 차이가 없고 어디서 막느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원, 하원 군사위원회는 7월 초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이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사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 모두 대중국 압박을 위한 예산 증액과 동맹 참여, 또 동맹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 임무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부여를 했죠. 이 사령부 명칭은 원래 태평양 사령부였는데요. 2018년 5월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그 예하에 반중 특임부대, 이른바 다영역특임단 MDTF라는 것을 창설한다고 합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죠.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수단으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비건 국무장관도 2020년 8월 31일 미국 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나토와 같은 수준의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쿼드를 먼저 출범시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국으로 구성된 쿼드 플러스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나 비건 부장관의 쿼드 플러스 하나같이 인도태평양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이고요. 또 이것을 위해 비용도 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뭉개국한다면 인도태평양 나토도 안 한다. 대중국 봉쇄도 안 한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을 끝내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나요? 바이든은 한미동맹 중요하다라고 트럼프한테 너무 돈을 많이 한국한테 뜯어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그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대중봉쇄 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역시 지금이야 트럼프를 비난하고 동맹 재건 운운하지만 방위 분담금을 더 안 올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정작 바이든이 당선돼도 이 전략 자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이 전략은 앞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친북, 친중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바이든이 일단 트럼프보다는 더 시간을 줄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축적이 될 겁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이념적으로 미국이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치우쳐 간다면 결국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한미동맹은 파탄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둑이 무너진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유물론 그리고 온갖 반기독교 이데올로기들이 판을 치면서 한민족 전체는 심판을 향해 갈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한말처럼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믿는 자들은 미국에서 일고 있는 회복의 흐름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 불길이 한국에 옮겨붙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외교를 한다고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환상 같은 이야기죠. SF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더 강화해서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북한, 중국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쳐간다는 것은 결국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방어막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미국에서 일고 있는 회복의 흐름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이 불길이 한국에 옮겨부터 북한의 우상체제 주체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독교 문명의 젖줄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이 파탄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때 교회가 흥황한 한국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 전파하는 가짜 복음, 온갖 세속적 인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믿는 자들조차 기도조차 하지 않는지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잡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온갖 세속적 인본주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편처럼 쪼개진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뿌리를 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 반일, 반미, 민족주의, 온갖 세속적 인본주의 이데올로기들이 한국인들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세속적 인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지금 벌어지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속적 인본주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반일, 반미, 민족주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이 모든 가짜 복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국의 목회자, 성도들의 머릿속에 또아리 들고 있는 반일, 반미, 민족주의,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쓴뿌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쁘신 뜻만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북한을 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국의 남은 자들이 먼저 깨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